서울교통공사가 7호선 부천 구간 운영을 거부한 데 이어 한시 운영을 맡아온 인천교통공사도 며칠 전 부천시에 운영 거부 입장을 밝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천시가 기초생활수급자와 복지시설에 난방비를 지급하기로 한 데 이어 차상위 계층에게도 난방비를 추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김포시가 시 승격 25년 만에 50만 대도시에 공식 진입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김포시를 비롯해 18개 도시를 50만 대도시와 100만 특례시로 공고했습니다. 인천 사회복지 공동모금회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진행한 모금운동을 통해 역대 최다액인 106억 5,200만 원을 모금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7호선 부천 구간 철도 운영 면허 종료가 임박했는데 부천시가 아직도 운영사를 정하지 못했다는 보도 해드린 바 있습니다. 서울교통공사가 운영을 거부한 데 이어 지난해부터 한시적인 운영을 맡아온 인천교통공사도 며칠 전 부천시에 운영 거부 입장을 밝힌 걸로 나타났습니다. 네, 상황이 더 나빠지는 것 같은데요. 이 소식을 취재 중인 이관성 기자 화상으로 연결해서 좀 관련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자, 내용을 좀 정리해보면 인천교통공사가 지금 지난해부터 올 3월 28일까지 7호선 부천 구간 철도 운영을 위탁받아 하고 있는 건데 이후에 그럼 운영을 하지 않겠다는 뜻입니까? 3월 28일 이후부터는 바로 철수하겠다는 의미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서울교통공사가 맡지 않을 경우 당연히 인천교통공사가 맡을 것이라는 생각을 바꾸려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인천교통공사는 지난 31일 부천 구간 철도 운영 면허 종료가 임박했는데도 부천시가 연장 운영이나 다른 운영사 인수인계 준비 등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공문을 보냈습니다. 부천시에 보낸 공문에는 3월 28일 자정까지 운영하고 이후 철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운영 인력 재배치 등 철수 계획까지 완료했다는 내용을 덧붙여서 부천시가 빨리 판단에 나설 것을 재촉했습니다. 공문에는 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인천교통공사가 타시도 구간을 운영하는 게 실효성이 없어 운영할 수 없다는 내용도 있었는데요. 이 부분이 부천시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네, 3월 28일 이후에 철도 운영과 관련해서 새로운 협약이 필요하니까 빨리 좀 서둘러야 한다는 거는 알겠는데 중대재해처벌법 때문에 타시도의 구간을 운영하지 않겠다는 얘기가 뭔지 좀 궁금하네요. 철도 운영비 등과 같은 이 수수료 인상 문제와는 또 다른 얘기인 것 같은데 철도 운영비를 인상을 해도 운영을 맡지 않겠다는 얘기인가요? 아직 명확하진 않습니다. 현재로서는 그 두 가지 분위기를 함께 봐야 하는데요. 먼저 이제 철도 운영비 인상을 유도하는 시각입니다. 인천교통공사는 지난해 11월 이후 올해 1월까지 부천시에 연장 협약 미체결 시 운영 지속 근거가 없기 때문에 운영할 수 없다며 차기 운영사 업무 인수인계 계획을 서둘러 요구했습니다. 1월에는 인천시가 7호선 부천 구간 운영 중재에 나선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에 적정 수수료를 전제로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내기도 했는데요. 부천시가 인천교통공사와 연장협약 시 서둘러야 하고 또 운영비 인상이 필요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1월 31일 인천교통공사가 중대재해처벌법과 실효성 문제를 새로 들고 나왔습니다. 중대재해사고 시 철도운영기관이 책임져야 하는데 규모의 운영 때문에 인천교통공사가 부천 구간까지 책임져야 할 실효성이 없다는 겁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부천시는 인천교통공사가 정확히 어떤 입장인지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겁니다. 예, 얘기를 들어보면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부담 때문에 인천교통공사가 타시도 구간의 철도 운영을 맡지 않겠다면 사실 부천시가 설득하기는 좀 어려운 문제로 보이는데요. 실제로 얼마 전에 그 상동역 장애인 화장실 사망 사고도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난 2021년 3월이었죠. 7호선 상동역 변전실에서 협력업체 직원들이 작업하다가 감전되면서 화재가 발생했는데요. 당시 이제 감재 설비가 불을 끄기 위해서 이산화탄소를 방출하면서 장애인 화장실 안까지 이산화탄소가 들어가서 그 안에 있던 사람이 숨진 사고가 있었습니다. 당시 7호선 부천 구간은 서울교통공사가 운영했는데요. 경찰이 공사 직원 1명과 협력업체 직원 2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송치하고 서울교통공사는 이후에 이제 책임자 처벌과 매뉴얼을 재정비하겠다는
공식 사과문을 내놓는 모습에 그쳤습니다. 당시 이 시민사회의 항의는 지금까지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당시 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기 전 발생했는데요. 법 시행 이후였다면 철도 운영 책임자까지 처벌해야 하는 경우였습니다. 이 사고 외에도 전국 지역에서 철도 관련 인명사고들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철도 운영기관 입장에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철도 노선을 추가로 운영할 경우 중요한 검토 사항일 수밖에 없습니다. 인천교통공사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네, 그래도 지금 한시 운영 중인 이 인천교통공사가 3월 28일 이후에도 계속 운영을 해야 하는 상황은 불가피한 거잖아요. 다른 이 철도 운영사가 없는 상황이니까요. 네, 인천교통공사가 3월 28일 이후에 철수할 계획을 세웠다고는 밝혔지만 이후 계획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실제로 철도 운영을 중단할 가능성은 적습니다. 대광위가 그런 상황을 막기 위해 개입한 상태고 또 임시 운영을 연장하면서 서로 원하는 협상을 지속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천시는 서울교통공사와 소송 중인 7호선 부천 구간 운영 의무 관련 대광위 중재안이 빨리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인천교통공사와도 하루빨리 협상 테이블에 앉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관련해서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관성 기자였습니다. 김포시 시민안전보험 보장 범위가 올해부터 확대됩니다. 올해부터 김포 시민들은 기존 화재나 붕괴, 산사태 사고뿐 아니라 인파 밀집 사고와 같은 사회재난 피해로 사망한 경우에도 최대 2천만 원까지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자전거나 개인형 이동수단 사고로 인한 상해 사고의 경우에도 최대 1,500만 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데요. 보장 범위가 확대된 김포시 시민안전보험은 이달 28일부터 내년 2월까지 모든 김포 시민을 대상으로 적용됩니다. 경찰이 건설 현장 불법 행위와 관련해 전국 민주노동조합 총연맹 건설노조 경인본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일 오전 부평구 민주노총 건설노조 경인본부 사무실에 수사관 30명을 보내 압수수색했습니다. 노조가 조합원의 채용을 강요하는 등 불법 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선 건데요. 앞서 경찰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산별노조를 비롯한 전국 건설노조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한 바 있습니다. 인천시가 시민들에게 재물포 르네상스 사업의 구체적인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지난 1일 중구 자유공원 광장에서 재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 추진계획 대시민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우선 시민들의 접근이 제한됐던 인천 내항의 18부두가 올해 안에 시민들에게 개방되고 시민들을 위한 휴식 공간도 조성됩니다. 내항 재개발 사업은 중앙정부가 주도하면서 사업이 계속 지연되고 있는 만큼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인천시가 주도하는 사업 구조로 전환할 방침인데요. 이와 함께 역세권 개발 사업도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인천 지하철 3호선 건설 등을 통해 원도심 어디에서나 15분 내에 접근 가능한 사람 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중구, 동구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동인천역 등 역세권 핵심 앵커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 신속하게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도심 항공교통을 비롯한 첨단 산업 유치를 통해 원도심의 산업 생태계를 미래형으로 바꿔나갈 예정입니다. 인천 지역 사랑의 온도탑이 역대 최다액을 기록했습니다. 인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희망 2023 나눔 캠페인에서 역대 최다액인 106억 5,200만 원을 모금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캠페인은 88억 8천만 원 모금을 목표로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62일간 진행됐습니다. 모금 실적을 나타내는 사랑의 온도탑 온도는 목표 모금액의 1%인 8,880만 원이 모금될 때마다 1도씩 상승하는데요. 올해는 역대 최다 모금액을 기록하면서 120도를 기록했습니다. 모금액은 기업과 단체에서 크게 증가했는데요. 전년도 모금액 66억 5,100만 원보다 25.7%가 증가한 83억 6,300만 원이 집계됐습니다. 반면 개인 모금액은 22억 8,900만 원으로 전년도의 3분의 2 수준에 그쳤습니다. 인천시가 기초생활수급자와 복지시설에 난방비를 지급하기로 한 데 이어 차상위 계층에게도 난방비를 추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지난달 27일 저소득 주민 가구에 10만 원씩,
12 지원 복지시설에는 6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난방비를 특별 지원하기로 했는데요. 이번에는 시 전체 차상위 계층 4만여 가구에 대해서도 10만 원씩 40억 원의 난방비를 추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차상위 계층에는 난방비가 지원되지 않아 잠재적 빈곤층에 대한 추가 지원 필요성이 제기돼 왔는데요. 인천시는 재해 구호 기금을 활용해 특별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지원은 정부의 차상위 계층 에너지 바우처 지원과는 별도로 시 자체적으로 지원되는데요. 차상위 계층에 대한 난방비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2월 중에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산란기마다 이른바 로드킬로 순환을 겪는 인천 계양산 두꺼비가 올해에도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처했다고 합니다. 네, 관련 소식을 인천 녹색연합 박주희 사무처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매년 계양산 일대에서 산란기를 맞은 두꺼비들이 차량에 깔려 죽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 건가요? 네, 우선 두꺼비 특성을 말씀을 드리면 두꺼비 이동 반경은 넓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数킬로미터까지도 움직이는데요. 보통 숲속이나 밭 이런 등에서 활동을 하다가 3월 정도의 산란기가 되면 알을 낳기 위해서 무릉덩이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근데 계양산 같은 경우 주변에 크고 작은 도로들이 생기면서 두꺼비가 산란을 위해서 이동하는 과정에 로드킬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 3월에 저희가 직접 확인했을 때 두꺼비 로드킬을 80마리까지도 확인을 했거든요. 근데 일부 구간에서만 진행을 했고 이제 비에 씻기거나 오래된 것은 보이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로드킬은 더 심각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인천도시공사에서 추진한 계양산 두꺼비 로드킬 방지 사업이 지난달 초에 환경부 심사에서 탈락했다고 하던데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인천에서 계양산 두꺼비 로드킬 방지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들도 지원을 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도 여러 사업들이 지원을 했다고 하는데요. 아마 다른 사업보다 우선순위에서 밀리면서 심사에서 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예, 해마다 반복되는 문제이다 보니 실질적인 대책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관련해서 연합 측에서는 어떤 계획들 세우고 계십니까? 환경부 사업이 아니더라도 지자체가 직접 로드킬 방지 대책을 마련할 수가 있습니다. 대구나 광양이나 다른 지역 사례를 보면 로드킬 방지를 위해서 지자체와 시민들이 협력한 사례도 찾아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인천 녹색연합에서는 지속적으로 시민들과 로드킬 상황을 파악해 나가면서 주요 로드킬 지점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 로드킬 방지를 위해서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지 지자체에 지속적으로 요구해 나갈 예정입니다. 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인천녹색연합 박주희 사무처장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백운역에 새롭게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됩니다. 부평구는 한국철도공사와 경인선 백운역 2번 출구 에스컬레이터 설치 사업 시행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는데요. 백운역 에스컬레이터 설치 사업은 이달 중 실시 설계에 들어가 오는 7월 착공해 내년 2월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또 협소한 주변 공간 때문에 안전을 위해서 2번 출구 계단 우측에 따로 상하형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사업비는 부평구와 한국철도공사가 각각 50%씩 부담하며 총 10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김포시 공영주차장이 24시간 매일 문을 엽니다. 김포시는 무인 통합주차 관제 시스템을 도입한 공영주차장 29곳을 24시간 주차장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밤 12시부터 다음 날 아침 9시 사이에는 주차 요금을 받지 않습니다. 또 시민 편의를 위해 명절 연휴는 모든 공영주차장을 무료 개방하며 5일장 인근의 주차장은 장날에는 무료로 개방합니다. 김포시가 시승격 25년 만에 50만 대도시에 공식 진입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1일 김포시를 비롯해 18개 도시를 50만 대도시와 100만 특례시로 공고했습니다. 전국 18번째로 50만 대도시가 된 김포시는 경기도의 승인을 거치지 않아도 80개의 사무를 직접 처리할 수 있게 되는데요. 김포시는 부서 인력을 확충해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할 예정입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